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첫 원숭이 도착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의 대기업 법정 최저임금이 다음 달 1일기에 일제히 인상됩니다. 뉴욕시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오려는 중남미 이민자 수천 명이 멕시코 남부에서 한꺼번에 북상하는 대규모 캐러밴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19년 미국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7,940만 명에 달했지만 팬데믹으로 여행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코로나19 이후 각종 여행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국가 여행 관광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러몬도 상무장관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종이 서류 기반의 번거로운 절차에서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속에서 세계 각국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포함한 국경 제한을 해제하는 추세에 발맞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때문에 미국 내 항공사들은 다른 국가들에선 음성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행정부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몬드 장관은 코로나 음성 테스트가 관광 산업에 대한 장벽이라며 미국이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이런 규정이 언제 완화될지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행정부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9천만 명, 이들의 연간 지출액을 2,79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7,940만 명에 달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920만 명으로 급감했고 2021년에는 2,210만 명으로 소폭 회복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첫 원숭이 도창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원숭이 도창 감염 사례가 7건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워싱턴 DC 보건당국이 지난 4일 원숭이 도창에 속하는 바이러스 계열인 오르토폭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 주민이 나왔다며 추가 검사와 확인을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로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감염된 주민들을 격리 조처했고 가까운 접촉자들을 파악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5일 기준으로 어떤 다른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고 대중들에게 미치는 위험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원숭이 도창 감염 사례가 7건으로 늘었습니다. 시 보건국은 지난 3일 2건의 원숭이 도창 추가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영국과 캐나다 및 중서부 아프리카를 여행한 사람의 경우 원숭이 도창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숭이 도창에 감염됐을 경우 일반적으로 증상은 감염 7일에서 14일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11개 주에서 25건의 원숭이 도창 사례가 확인됐고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이성애자 여성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긴 했지만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례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서 발견됐습니다. 원숭이 도창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되고 사망 비율은 매우 낮지만 감염으로 인해 나타난 발진이나 병변 등 증상은 매우 고통스럽고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감염된 개인과 피부 간 접촉은 물론 그들의 옷이나 침대 시트와의 접촉도 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 전역 대도시의 시장들이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미국 시장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시장들은 계속되는 총기 사건에도 정부와 의회가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상황에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총기 규제 가능성에는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에서 6일 네바다주 리노시에서 열린 제90차 미국 시장 협의회에 참석한 시장 170여 명 중 다수가 총기 규제 강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구 3만 명 이상의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이 협의회는 주요 현안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자 매년 열립니다.
협의회에서 시장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촉구한 공격형 총기 금지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신원조회 확대나 총기 구매 가능 연령 상향 등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조치도 도입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그레그 피셔 켄터키주 루이빌 시장은 우리는 열받았다며 매일 도시가 안전하도록 힘들게 노력하고 많은 경우 연방 또는 주정부 단위에서 취할 조치가 있지만 우리처럼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기대를 거의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장은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든 규제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다수는 그동안 총격에 대한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 자주 봤다고 한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도시 대부분의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오래전부터 광범위한 총기 규제를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총기에만 과도하게 집중한다며 규제 대신 심리치료나 경찰 예산 확대, 학교 보안 강화에 돈을 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의 대기업 법정 최저임금이 다음 달 1일을 기해 일제히 인상됩니다. 시카고는 시간당 $15 40센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6 4센트로 오릅니다. 현행 시간당 $15인 시카고시 대기업의 법정 최저임금이 다음 달 1일부터 $15 40센트로 40센트 더 오를 예정입니다. 직원이 4명에서 20명인 중소기업 대상 법정 최저임금은 현행 $14에서 $14 50센트로 인상됩니다. 팁을 받는 업무의 경우 대기업은 시간당 $9 24센트, 중소기업은 시간당 $8 70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대기업의 팁을 받는 업무의 경우 $7 20센트, 팁을 받지 않는 업무의 경우 $12로 각각 인상됩니다. 시 당국은 시카고시의 대기업 대상 법정 최저임금이 지난해 $15에 도달했다며 이후로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2.5% 가운데 더 낮은 수치를 적용해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4명에서 20명 사이인 사업장은 내년에 $15가 됩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행 $15에서 $16 4센트로 $1 4센트 오릅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법정 최저임금은 현행 $15이고 오는 10월 주 노동부가 인상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의 현행 대기업 대상 최저시급은 $12,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는 $15이며 뉴욕주는 $13 20센트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급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맞서 월가에서는 경기 후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미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브루스 카스먼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 둔화는 있지만 경기 후퇴를 우려해야 할 진정한 이유는 없다며 경기 후퇴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앞서 지난 1일 같은 회사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미국 경제에 곧 허리케인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온 겁니다. 다이먼 CEO 외에도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는 경기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스먼은 조만간 경기 후퇴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미국 경기가 둔화하고 다른 국가들은 다소 나은 가운데 우리는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가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계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 민간 분야가 견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경제가 둔화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당장 금융 폭풍이 오는 것을 보고 있진 않고 올해를 지나가면서 경제가 경기 후퇴를 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 등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현저히 둔화하겠지만 경기 후퇴는 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백 제품의 사용이 금지돼 왔는데요. 이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뉴욕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더 많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일회용 플라스틱백과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에서 더 다양한 일회용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포크,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배달이나 투고 주문 시에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포크, 냅킨 등을 제공하고 요청하지 않은 경우엔 제공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약 1억 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 및 폐기되는데 특히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포크의 90%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매립지나 소각장의 다수는 저수지 커뮤니티에 위치해 불균형적인 공해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지난 회기에는 뉴욕주 의회에 환경보호에 관한 법안도 발의됐었습니다. 기존의 소위 병 법안을 확대한 내용의 이 법안은 주스나 와인, 차 등의 무탄산 음료 용기에도 빈병 보증금을 부과하고 현재 5센트인 빈병 보증금을 10센트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관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에서는 코로나19 보건 규정을 이유로 난민 신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으로 오려는 중남미 이민자 수천 명이 멕시코 남부에서 한꺼번에 북상하는 대규모 캐러밴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멕시코 매체들과 AP, 로이터 통신 등은 어제 오전 6시께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서 중남미 각국 출신의 미국행 이민자들이 도보 이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도로를 걷는 사람들 중엔 어린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민자들이 최소 6천 명에 달한다며 최근 몇 년간 나타난 미국행 캐러밴 중 최대 규모일 수 있다고 전하고 일단 올해 들어서는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타파출라에서 출발한 이들 중 상당수는 베네수엘라인이고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쿠바 등 출신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과테말라에서 육로 국경을 통해 멕시코로 들어온 후 멕시코를 통과하기 위한 인도주의 비자 등을 받기 위해 타파출라에서 기다려왔습니다. 몰려드는 이민자들로 멕시코 이민청 업무가 지연되자 타파출라에서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기약 없이 기다리던 이민자들이 더 참지 못하고 무작정 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일단 가까운 치아파스주의 툭스툴라 구티에레스까지 이동한 후 거기서 수도 멕시코시티로 이후 미국 국경과 맞닿은 북부 타마울리파스주로 가는 것이 목표지만 이들이 어디까지 북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대규모 캐러밴 출발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 정상회의가 개막한 시점에 맞춰 이뤄졌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불법 이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한시 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해 국방 물자 생산법도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동남아 4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한시 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날 백악관은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을 가속하기 위해 국방 물자 생산법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태양광 패널 부품과 변압기, 열펌프와 건물 단열재 등의 미국 내 제조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년간 관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이 기간에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겁니다. 동남아 4개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상무부는 지난 3월부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 4개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 이번 동남아 4개 국가에 대한 관세 면제로 중국 태양광 업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연방 재무부로부터 자본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홍식 행장은 앞으로 저소득층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대출 업무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 지원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의 지주사 NMB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은 오늘 연방재무부 긴급 자본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7,906만 2천 달러의 자본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주당 1,000달러의 우선주 7만 9,062주를 연방재무부에게 신규 발행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이 자본금을 기본 자본금으로 사용하게 되며 첫 2년 동안은 배당금이 없고 이후 최소 배당률 0.5%, 최대 배당률 2%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자본금은 사용처 제한이 없고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적 지원금이고 뉴 밀레니엄 뱅크는 이를 바탕으로 한인 경제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안정적인 자본금 확보로 개별 융자 상한액을 2천만 달러 이상까지 확대하고 대출 이자율을 전보다는 상당히 경쟁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한인 및 기타 소수민족들의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무부는 오늘 4월 미국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19.1% 줄어든 870억 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3월 무역 적자에 비해선 206억 달러 크게 줄어들어 달러 기준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폭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4월 수출은 3.5% 늘어난 2,526억 2,1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고 수입은 3.4% 감소한 3,396억 9,700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대중 무역 적자는 10.1% 줄어든 305억 7,100만 달러, 대일 무역 적자는 10.9% 감소한 60억 3천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최하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올해도 이스트리버에서 펼쳐집니다. 뉴욕 시장실 등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은 오는 7월 4일 오후 9시 25분부터 25분 동안 맨하탄 미드타운 23가에서 42가 구간 이스트리버의 바지선 5곳에서 총 4만 8천여 발의 폭죽을 발사하게 됩니다. 불꽃놀이는 이스트리버와 인접한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의 주요 공원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존스비치에서도 이날 오후 9시 30분부터 불꽃놀이가 진행되고 몬탁 엄브렐라 해변가에서는 오후 9시부터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5월 뉴욕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총 1,4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49건보다 2,265건, 27.8% 증가했습니다. 7대 범죄로 꼽히는 항목은 살인과 성폭행, 폭행, 빈집털이, 중절도, 차량절도로 지난 5월 7개 항목 모두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뉴욕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4,116건을 기록한 중절도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2,897건보다 1,219건이 늘었는데 증가폭이 42.1%로 7대 범죄 중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뉴욕 시내 자전거 전용 도로에 불법 진입하는 차량을 감시 카메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주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법안은 자전거 전용 도로에 불법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 감시 카메라 단속을 실시해 건당 $50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범 프로그램으로 차량 불법 진입이 많은 뉴욕 시내 50개 자전거 도로에 자동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 중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점차 개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